이제 늘, 우리가 모여서, 생각 나누는 애터미에 대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정말,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삶에도, 사업에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따가 좀 책 얘기를 드리려고요. 조금 시간을, 사업 설명을 조금, 빨리, 좀 짧게 하려고 해요. 오늘 책을 제가 몇 권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이따 끝날 무렵에 드릴 겁니다. 자, 애터미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한국말로는 다단계 판매업이죠. 그런데 이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뭐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것은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하도 엉터리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을 좀 안 좋게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대로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시면 공부를 알게 되면 뭐 인식이 나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거 되게 좋은 일이구나.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는 시간도 되실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입니다. 유통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대표적인 유통회사는 백화점, 뭐 할인점, 요새 또 인터넷 쇼핑몰, 쿠팡 다 이런 회사들이 유통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애터미 회사도 그런 일반적인 유통회사와 똑같은 그런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뭐 이 일에 대해서 유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왜 기존 회사들이 좀 문제가 됐었냐면 이 제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통회사들은 대부분 소비자들한테 좀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의 이제 그걸 믿고 써야 되는데,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이 제품을 유통의 관점에서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한다기보다는 무슨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한 20만원, 30만원짜리를 500만원씩에 사게 한다든지, 뭐, 요즘은 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름을 걸고 또 코인을 또 가지고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은데, 애텀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 제품을 제대로 정말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제품을 가지고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유통의 한 분야라면 뭐 굳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따로 왜 그걸 구분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반 유통에는 없는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다른 점인데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소비자라는 사업자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유통에는 없는 사람들인데 네트워크 마케팅만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이 사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여기 말하면 애터미겠죠. 제가 애터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애터미에 회원을 가입해서 애터미 회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뭐예요? 유통을 직접 하는 거죠. 유통을 하는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매출이 생기면 항상 유통회사는 이익이 생깁니다. 이 이익을 수입을 회사 애터미와 사업자가 놀아가져요. 수입을 놀아간다, 분배한다 그래요. 저는 분배한다. 바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 제품을 쓰는 소비자라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뭐 할인점이나 백화점 가서 사업 설명 들어본 일도 없죠. 그렇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이 애터미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수입이 생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이 사업자들이 돈을 버느냐 여기서 뭐 1년 뭐 몇 년을 했는데 1년에 한 100만 원 번다. 그럼 여기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상당히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돈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건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안 생기는 사업은 취미라 그래요. 취미. 그렇죠. 취미.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라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조금 버는 게 좋아요? 많이 버는 게 좋죠.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직장도 월급 받으면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조금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마나 많으냐면, 2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되고요. 그 다음에 4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한 국내만 60명, 그 다음에 해외 20명에서, 애터미 전체에 4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금액도 거액이고. 4억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상위 1%.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한 3,500만 원을 벌면은 중간에 어느 정도 갈까요?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100이라고 보면은 3,500만 원을 번다,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할까요? 네, 왜 물어보겠어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이거를? 눈치 빠르신 분은 중간이죠, 중간. 네. 3,500만 원을 벌면 대한민국에서 딱 50%예요. 중간선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1억을 벌면 몇 프로 안에 들어갈까요? 1억을 벌면 7% 안에 들어갑니다. 7% 안에. 7% 안에. 네. 7%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2억을 벌면 거의 상위 2%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4억을 벌면 1% 안에 들어가고. 10억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0.1%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제 이 애터미에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2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거의 뭐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까? 그것도 이제 사실 궁금증을 가셔야 돼요. 궁금증을 가지시고 나도 그렇게 벌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도 좀 여러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이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은 애터미 회사와 동업을 하는 건데 일종의 동업이죠. 법으로 따지면 딱 동업자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동업을 하는 건데 이 동업자인 애터미가 잘 안 되면 사업자들도 돈을 벌 수가 없죠.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애터미가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15년 됐죠. 국내 매출액이 1조 원. 그 다음에 해외에 27개 나라에 진출을 해서, 국가에 진출을 해서 해외가 1조 2천억이 돼서 합해서 2조 원에 이르는 15년 만에, 매출액이 거의 2조 원에 이르러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우리나라 삼성이고 현대고 LG가 너무 크니까, 2조 원이래 봐야 크긴 크지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와서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이렇게 커진 한국계 회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유일해. 2위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애터미가 국내 회사로는 1위죠, 당연히 1위인데 2위 회사가 지금 얼마를 하냐면 1년에 200억을 해요. 200억. 그러니까 2위가 200억이면 이거 비교 하나만 한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온 지 30년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렇게 없냐? 많이 있죠. 근데 1, 2, 3위를 다 외국 회사들이 하고 있었어요. 1위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아메이가 하고 있었죠. 아메이가. 국내에서 한 1조 합니다. 2위가 어디예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4천억 정도 합니다. 4천억. 그 다음 3위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유니시티라는 회사가 3위에 한 1,800억, 2천억 정도 합니다. 3위가 그래요. 그 다음에 4위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허벌라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허벌라이프라는 회사가 이제 1,000억 미만의 회사. 이건 건강식품으로 많이 들어봤죠? 허벌라이프는. 왜 파란색 이렇게 ips하고로 돼갖고서 농협 마크 옛날 비슷한 그런 회사. 그 밑으로 이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어떤 좀 꼽을 만한 회사는 5개 정도? 예. 사람들이 막 네트워크를 한다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1년에 1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제대로 된 회사는 한 그렇게 4-5개 되는데 지금까지는 애터미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미국계 회사.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였어요. 최근에 이제 PM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새로 와서 독일계 회사예요. 독일계 회사인데, 한 3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조금 방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잘 파시는 분들은 좀 돈을 많이 버는데, 저같이 이렇게 잘 못 파는 사람들은 거의 좀 안 맞아요. 거기는 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좀 방판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회사죠. 어쨌든 그 회사가 이제, 현재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회사가 2위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킨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한국계 회사로는 유일하게 애터미밖에 없다. 그것도 좀 특이하죠? 벌써 여기서 뭔가 좀, 이건 특별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주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죠.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걸고 커졌던 회사들이. 근데 다 지금은 그 회장들이 어디가 있어요? 감방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다 사기치는 회사. 사기죠. 뭐 그냥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팔고 대량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다 그 오너들이 다 깜빵에 가 있거나 조이필 씨 같이 해외 도망갔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라졌다든지 이렇게 된 거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애터미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서는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소위 말해서 이 수당으로 지급을 해요. 이 사업자들한테. 그러니까 국내 매출이 1점은 얼마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3,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 회사도 일반 직원도 있어요. 월급 받는 직원도 있죠. 그 월급 받는 직원들은 월급을 따로 받는 거고, 이건 순수하게 사업자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이 애터미를 하시든 안 하시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돈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1년에 지금 한 4억에서 5억 사이를 법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에서 벌면 몇 프로 들어간다고요? 2%에. 제가 돈을 얼마 번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표정이 이제 좀, 약간 안 좋으시네. 근데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돈 버는 일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대부분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니, 뭐 가수니, 뭐 스타들 하는데 여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다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기분 나쁠 이유가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부럽다는 건 자기는 안 될 경우에 부러운 건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나도 그래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원래 애터미 하기 전에는 은행원이었었어요. 제이든행이라는 곳에서 요즘은 SC 제이든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지점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서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사표를 내고 애터미를 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은행에 들어갈 때 대학교는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해서 은행에 입행을 해서 제가 이제 은행에서 출세를 하면 열심히 근무를 하면 부자가 될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20몇 년을. 근데 지점장이 됐는데 젊었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내가 50 정도 되면 잘 살고 있을 거야 분명히 부자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50이 가까우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지점장이 되고 은행에서 잘 나가도 내가 잘 살 수가 없구나. 봉급생활자는 이거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이건 결국 그러다가 또 퇴직하면 더 어려워지겠구나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딱 그게 다 보이죠. 마치 뭐랑 똑같냐면 산에 올라갈 때 산 아래에서는 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3분의 2, 4분의 3쯤 가면 정상이 보이면 이제 정상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20, 30대 때는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건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거의 다 올라가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 정확하게 보인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면 내가 상당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4분의 3을 올라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잘못 올라왔구나. 산을 빨리 내려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더 올라가 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행원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일을 찾다가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를 제가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일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잘 살겠다. 내 가족들이 참 편하게 살겠다.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이 아주 편하게 살겠다.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과감하게 시작을 했고요. 물론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봤죠. 제가 처음에 이걸 이해하는데도 한 7번을 들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 좀 처음에 듣고 이해가 금방 되신다면 그분은 천재세요. 천재.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7번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듣고 이제 제가 확신이 생겨서 일을 시작했고 은행 지점장 때가 지점장 때 연봉이 한 1억 정도 됐거든요. 작은 돈은 아니죠. 뭐 가족들 생활하는 데는 그냥 밥을 먹고 살았는데 애터미에서 제가 4년 정도 했을 때 수익이 한 2억 정도 되고 8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4억을 벌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입도 뭐 대한민국 1%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적인 부로 따져도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들이 누리는 걸 제가 다 누리고 있죠. 어쨌든 그러면 해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정말 애터미가 좋은 기회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나시면 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영업은 잘 못하는데 이건 팔아야 되는 일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영업은 이런 거죠. 세일즈는, 자, 세일즈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세일즈 있죠. 그걸 우리는 한국말로는 판매, 영업이라고 그러죠. 이 세일즈도 비슷하게 보여요. 생산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누구한테 팔아요? 판매. 누구한테 팔아요? 고객한테 팔죠. 그래갖고 똑같이 수입이 나오죠, 이것도. 뭐 팔았으니까 당연히 물건 수입이 나오죠. 이것도 수입이 생깁니다. 우리도 당연히 수입이 생긴다 그랬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영업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수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수입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일의 성격도 좀 다른 겁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세일즈 하는 사람들도 잘 팔면 예를 들어서 보험도 있고, 대표적인 이제 세일즈맨들이 보험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고, 그 외에도 화장품 같은 것도 팔고 많이 팔죠, 사람들이. 이분들도 잘 팔면, 그래서 보험왕 뭐 자동차 판매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연에 뭐 3, 4억씩 법니다. 어느 회사에 보험 왕자 붙을 정도면 이제 꽤 많이 벌죠. 그런데 우리하고 수입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버는 돈하고. 그런데 이 세일즈 만약에 죽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죽었다. 아니면 아파서 일을 전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또 수입이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죽거나 못 팔게 되면 수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파니까. 그래서 이때 수입을 노동 수입이라고 그래요. 노동 수입. 네, 여러분이 좀 이제 수입의 종류에 대해서 좀 오늘 또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는데, 노동 수입은 노동을 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에요. 노동을 할 때만 나오는 수입. 그러면 이게 뭐 세일즈만 노동 수입이냐면 그건 아니고, 월급 받는 사람들, 봉급생활자, 또 노동 수입자고, 연예인들, 가수도 노동 수입자, 배우도 노동 수입자, 변호사, 의사, 뭐 다 노동 수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동 수입에 의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5%가 넘을 거예요. 전체 국민의.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동 수입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 근데 노동 수입에 의지해 살게 되면은요,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요 노동 수입에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100% 어려워집니다. 100% 어려워져요. 100%. 왜 어려워지느냐? 왜 어려워져요? 네. 나이가 들면 노동을 못하니까. 노동을 못하니까 당연히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 중에서 의사는 그래도 오래 하지 않느냐. 의사도 80 넘으면 병원 진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외과 같은 경우는 한 맥시멈 잡아야 65세? 외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씩 서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그러면 8시간을 서서 수술한다는 건 보통 체력적으로 힘들고 집중도 해야 돼요. 만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핏줄 같은 거 막 자르는 거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무서운 거죠, 굉장히. 예, 그래갖고 뭐 수술하고 나서 가위 같은 거 넣고 그냥 꼬매고 막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막 8시간씩 계속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나이가 들면 더 집중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더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 일이 그 노동 수입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노동 수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도 노동 수입에 의지해서 산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배우나 가수들,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이 노동 수입에서 돈을 다 쓰지 않고 반드시 뭘 이렇게 준비를 해요. 뭘 할까요? 건물 같은 거 사죠. 건물을 사요. 그렇죠. 건물을 사서, 이게 이제 건물은 뭐예요? 자기가 노동을 못할 때도 수입이 계속 나오죠. 그런 수입을 권리 수입이라고 그래요. 권리 수입. 자, 기억해 두세요. 권리 수입. 권리 수입은 뭐냐면 내가 죽거나 늙어서 아니면 아파서 일을 못해도 이 권리에 의해서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해도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니까 나는 그 수입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죠.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등기 권리증. 또 뭐가 있어요? 작사, 작곡 같은 거 하는 저작권. 이런 것도 권리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노동을 못해도 계속해서 돈이 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노를 편하게 살 수 있죠.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노동 수입자 중에서 그런 건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대비를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수십억씩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100%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110%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동 수입자에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대부분 다 아주 어려워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냐면, 애터미 수입이 노동 수입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 제품을 전하고 해갖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1년에 4억씩을 받는데, 제가 죽게 되면, 제가 죽는다고 가정을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제일 좋죠.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죽는다고 사라지는 거죠. 제가 일단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 된다고 얼른 얘기하시네요. 다른 데 가보면 죽거나 말거나 알게 뭐냐, 처음 봤는데. 자, 제가 죽으면 이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더 이상 안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한테 상속이 됩니다. 상속돼요. 희한하게도 상속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저희 가족들은 제가 받던 돈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 회사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 법률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수입이, 원래는 수입 자체가 상속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소비자 집단에 대한 권리가 상속이 돼요. 그럼 이게 권리가 상속이 되면 당연히 수입도 따라서 상속이 되죠. 그래서 이건 애터미의 소득은 권리 소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소비자가 단순 고객이 아니고 뭐예요? 내 권리다. 권리라 할 때는 뭐래요? 보통 자산을 가지고 권리를 얘기를 해요. 자산을 가지고. 네. 자산에는 유용자산이 있고 무용자산이 있죠. 유용자산은 부동산 같은 게 유용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은행 같은 것도 유용자산이죠. 은행에 있는 예금 같은 것도. 그럼 무용자산은 뭐냐? 저작권 같은 게 무용자산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유용자산에 가깝습니다. 소비자가 이 눈에 내 집단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애터미에서 내가 만든 소비자는 단순 고객이 아니고 뭐다?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네,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비자 한 명 한 명 늘려갈 때마다 단순 고객이 아니고 내가 마치 건물을 짓듯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쓰면 나한테 수익이 나온다. 권리 수입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은, 노동 수입에만 의지해서 살면 굉장히 노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권리 수입이 생기면 노후에도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 권리 수입을 확보하려면은 무슨 건물을 갖는다든지, 은행 예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작사작곡 같은 경우는 그건 재능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권리가 거의 없죠.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는 게 부동산인데, 그런 부동산을 확보를 해서 월세를 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바로 그런 권리 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권리 수입이 없다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리 수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는 노동 수입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애터미를 하셔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권리 수입이 없이 노동 수입에 살고 있는, 의지해 살고 있는 노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동네에는 노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저쪽에 종로 일가 파고다공원 쪽을 가보세요. 거기 가면 그런 노동수입에서 이제 살던 노인분들이 1,000원짜리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월세가 나오면 거기 가서 줄 서 있겠어요? 안 서 있겠어요? 안 서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 형편이 그렇죠. 65세 이상이 요새 노인은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면은 노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사람들이라 그럴게요. 사람들 중에서 55%가 극빈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극빈층. 예. 그러면 80세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80세쯤 되면은 55%가 아니고 뭐예요? 80% 이상이 극빈층이고, 90살이 되면 거의 95%가 극빈층이죠. 그러면 그때 죽으면 되지 않냐?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수명이. 네. 안 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몇 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20도 더 살아요. 네. 앞으로 10년 뒤에 수명이 150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150으로. 10년 뒤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이제 70이거든요. 그럼 150이 되면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80년. 80년 더 살아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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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80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최소 80년. 150도 더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너무 지금 발달되고 있어서요.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그런데, 그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150까지. 왜 못 사냐면, AI 때문에 우리가 멸종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AI가 앞으로 5년, 사람마다 좀 다른데, 과학자들이,
그 뭐지? 그 테슬라 그 회장은 뭐 앞으로 2년 이내에 나온다 그러는데요. 2년은 좀 빨라도 보통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나온대요. 그럼 인간보다 뛰어난 AI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AI가 AI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낸다, 이제. 네. AI가 AI를 만들어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 현재. 네. 뭘 심으면 되지 않냐고요? 걔네들이 AI가 뭐냐면 스스로 진화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통제가 안 돼요. 얘네들이 이 AI라는 것은 스스로 막 진화해서 이 뇌 용량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요. 발달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만드냐고? 인간은 원래 그런 짓을 잘해요. 무기를 왜 만들어요? 원래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 그거를?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서로 죽이겠다고 그냥 막 가서 원자폭탄 만들어서 맨날 쏘고 뭐 죽이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에서 전쟁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AI를 합리적으로 잘 통제해서 잘 안 만들 거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아. 어쨌든 그건 이제 걱정하는데, 설사 AI가 안 나와도 이거 우선 당장 수명이 길어지는 것부터 걱정을 많이 해요. 150까지 살면 좋긴 좋죠. 오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놓으면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최소한 권리 수입이 필요한데 애터미가 권리 수입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살던 애터미에서 이제 지금 제가 돈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건강 같은 것만 신경 쓰면 되게끔 이렇게 됐죠. 바로 이제 애터미가 그런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요? 자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산. 자산성 소비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산. 자산은 뭐예요? 건물이나 뭐 은행 예금이나 자산이라잖아요. 자산을 만드는 고객. 이 고객은 물건 팔고 이익금이 나면 그걸로 관계가 딱딱 끊어져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물건을 다시 살 수도 있지만 거의 안 산다는 전제에 항상 끊어지는데, 우리 소비자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쓰느라 나랑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요. 내 자산입니다. 어디 가지 않죠. 자, 그런 일이다.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뭐 다 잘 되느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엉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오늘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나이 얘기 조금, 이제 우리 수명 얘기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1949년에 대한민국 사람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1949년에 대한민국 사람 평균 수명이 48세예요. 이때. 지금 2024년 현재 몇 살이에요? 90 정도 되죠. 90세입니다. 여자들은 이미 91.7세예요. 여자가 91.7세, 남자가 87세여서 거의 90세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요 사이에 90세 되기 전에 60세가 있었죠, 우리가. 60세가 있었죠. 90세. 2024년에. 앞으로, 10년 이내, 2035년 내 수명이 최소 평균 수명이 120세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10년이 지나면 150세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3등분 하면 재밌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3등분 하면 20, 40, 60 이렇게 되죠. 그죠? 3등분 하면 90을 3등분 하면 어떻게 돼요? 30, 60, 90 되죠. 120을 3등분 하면 40, 80 어떻게 돼요? 120 되죠. 자, 이게 평균 수명 60세 때 모든 인체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 90세 때 60세랑 같아요, 이게. 120세는 80하고 60하고 같습니다, 이게. 같아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60살은 평균 수명 60세의 40살하고 똑같아요. 신체적인 조건이. 노화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120세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80살이 지금의 60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70이라 했죠, 70. 여기 있어요, 70. 제가. 70인데 저도 계속 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0이 돼, 제가. 80세가 돼요. 그러면 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80세가 되니까 10년 뒤에 수명이 늘어나서 도로 제가 60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안 늙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가져요. 그죠? 더 젊어진다고 맨날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젊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젊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안 늙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안 늙는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왜 안 늙지? 아, 뭐 잘 먹어서 그러나? 건강을 잘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수명이 늘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50이 되면은 50, 100, 150이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나이를 먹어, 이제. 그래서 90이 돼. 90이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 이제, 거꾸로. 그래서 제가, 수명이 150일 때 90이 되면 10년 뒤라고 보면 90이 됐으면은 지금의 저보다 더 젊어져, 거꾸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저는 100살하고 같아야 되는데 90은 100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젊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복잡하죠? 이게 좀 복잡해요. 예.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우리가 너무나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이 거꾸로 늙는 게 늙지 않고 점점 거꾸로 가는 듯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70 정도 되려면 150대 됐을 때는 한 120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그럼 120 되면 제가 몇 년 뒤에? 50년 뒤죠? 그때는 수명이 또 250세가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젊어져 있어요, 제가. 예. 네. 더 젊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거 점점 고달픈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렇죠? 죽는 건 또 쉬워요? 죽는 건 안 쉽죠. 예. 죽는 것도 안 쉽죠. 그게 뭐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수명이 길어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요게 반드시 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좋은 거죠. 오래 산다는 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죠. 또 지금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명을 계속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이 생산인구가 주니까 계속 늙는 사람들 일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살 돼도 계속 120살 돼도 일을 시키려면 체력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살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 100살인 사람들은 무조건 일하는 사람들 그냥 노동을 시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노동을 할 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시키겠어요? 막노동을 시키겠어요, 대체로? 막노동 시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서 그것도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좀 고급진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동 수입에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노동 수입에 의지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참 피곤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여러분 그냥, 이 애터미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미래를 준비할 때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그냥 100살까지 살고 이렇게 해서 죽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생각할 게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저렇게 자산이 생겨서 수입이 상속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상속을 뭐냐면 저희 아내한테 하거든요. 1차 지명을 저희 아내한테. 그러면 꼭 여자분들은 꼭 그러면 남편한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남편한테 안 하고 자식한테 하면 됩니다. 남편한테 상속시키지 마세요. 괜히 또 돈 상속시켜주면 또 세장가나 가고 그렇게 골치 아프니까. 남자들은요, 세장가 가면 무조건 부인한테 잘해요. 애새끼들은 다 어디 가고 싶죠? 피하고. 그러니까, 요즘 근데 결혼을 참 많이 해요. 박영규 씨라고 얼마 전에 탤런트. 아시죠, 박영규 씨?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70. 네, 동갑입니다, 그분이. 근데 지금 요번에 몇 번째 결혼한 줄 아세요? 네 번째 결혼했어요. 제가 벤치마킹 대상에, 벤치마킹에 어떻게 결혼을 4번씩이나 할까, 저렇게. 요번에 결혼한 사람은 25살 어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몇 살이에요? 70에서 25를 빼면은 45세예요, 45세. 45세. 제가 지금 얼핏 보기에도 여러분 다 45세 넘으신 분들 같아. 그러니까. 그분 대단하셔. 제가 보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분이 많이 나오세요. 왜냐면, 이 0세에서 출발해서 150까지 살면은 30살에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결혼하면 몇 년 같이 살아야 돼요?
네? 120년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이건 불가능해요. 한 사람하고 120년을 산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네. 몇 살쯤에 결혼하는 게 이상적이냐? 보통 몇 년 정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60년도 힘들죠?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30년 한계에 와 있어요, 한계. 30년을 살려면 몇 살에 결혼해야 돼요? 120살에 결혼하면 돼, 120세. 120세.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늦게 하는 거예요, 이제. 120살에서 30년 같이 사는 건 딱 적당해, 제가 볼 때는. 이 박영규 우리 그 선생은 과학자들의 얘기를 실제 지금 증명해 주는 분이에요. 벌써 한 올해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인간이 앞으로 대체로 3번에서 4번 정도 결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쩔 수가 없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이미 박영규 씨는 벌써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4번 결혼.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무조건 뭐 어떤 회사든지 다 해서 뭐 이게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서 상속도 되고 엄청난 돈도 벌고 그러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과 실패, 성패라 그러죠, 성패. 성공과 실패에 이게 이제 조건이 잘 맞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도 성공하고 사업자도 성공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회사도 실패하고 사업자도 실패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성공과 실패하냐면 이게 뭐에 달려있냐면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멤버십, 이게 그 자산이라 하죠, 자산. 소비자 멤버십이라는 자산을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이걸 못 만들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멤버십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소비자와 사업자로 이루어져요. 자, 소비자는 제품을 쓰는 사람, 제품만을 쓰는 사람이고 사업자는 제품도 쓰면서 자기가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사업자라고 했죠, 제가. 이 두 가지로 멤버십이 이루어져요. 근데 본인이 소비자를 본인이 만들겠죠. 그런데 사업자가 나오면 우리는 파트너라고 해요. 사업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도 소비자를 만들면 그게 다 내 소비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게 이제 다른 방판하고 다릅니다. 방판에서는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뭘 팔고 해서 스스로 혼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건 우리는 사업자가 나와서 조직의 힘으로, 팀워크의 힘으로 성공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만 돈 버냐? 그렇진 않아요. 사업자가 내 파트너들 같이 돈을 벌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애터미 하면서 평범해지지 않았어요. 뭐가 안 평범해지냐면 제가 부자를 만든 사람이 많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 알려준 분에서 제 파트너 중에서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30명 되고요. 저같이. 그 다음에 2억 이상 버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명 이상 돼요. 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일로 만들어준다는 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노력을 했죠. 하지만은, 어쨌든, 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도움을 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보통은 자기 혼자 잘 살기도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런데 애터미는 자기도 성공하고, 여기 그 소위 사업자 파트너들도 같이 성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조명수 여기 로얄마스터님을 보면은, 저번에 제가 애터미를 가서 알렸는데, 사실은 애터미 안 하셨으면은 그렇게 지금 같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어렵다고 봐야 되죠. 저도 제가 애터미 안 했으면 지금 같은 돈을 벌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은행 시험장 할 때 1억을 벌었는데, 제 동기들이 한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은행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 한 350명 되는데, 그 350명을 보면은, 유산 상속 받은 애들 극히 몇 명 빼놓고는 다 지금 가난해요. 그 지점장이 왜 가난하냐? 10년 됐어요, 이제. 퇴직한 지 걔네들이. 저는 훨씬 더 됐고. 10년 됐는데 걔네들이 퇴직금을 다 쓰고 지금 이제 돈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집 하나 달랑 가지고 있어요, 집 하나. 그것도 이제 강남 상구에 있으면 팔아서 좀 뭘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기 어디 여러분 돈 안 되는데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 지점장이 원래 그렇죠, 뭐. 다니는 동안에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못 사요. 대부분 다 지금 변들 경우 그냥 주거 목적으로 사는 것이 그건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그거 이제 달랑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제 70이야. 그런데 이제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그걸 팔아야 돼. 팔면 한 10년이나 20년 살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못 팔아, 이제? 팔 게 없잖아요. 이미 가난해진 거예요, 벌써.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90대면은 거의 극빈층에 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0%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거의 극빈층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잘 살았다고 하는데,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터미를 하시면은, 여러분도 여기서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람이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같은 멤버십이라도 소비자 멤버십과 사업자 멤버십을 만드는 조건이 조금 달라요. 소비자들을 만드는 데는 제품이 중요하죠. 제품이 어때야 돼요? 싸고 좋다. 싸고 좋으면 소비자를 잘 만들어낼 수 있죠. 멤버십을. 그 다음에 사업자는 제품 외에 사업자들도 제품이 좋아야 돼요. 제품 외에 플러스 수익 구조, 마케팅 플랜이라고 그래요. 마케팅 플랜. 이걸 한국말로는 수익 구조를 해요. 수입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업 조건이 어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케팅 플랜은 회사 취직할 때 근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무 조건.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때 이제 뭐 연봉이 얼마냐, 어디서 근무하냐, 직위는 뭐냐, 뭐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다 따지잖아요. 취직할 때.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는 네트워크에서는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입이 나오고 뭐 얼마만큼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하우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정해놓은 게 마케팅 플랜인데 이 마케팅 플랜이 제품이 싸고 좋으면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지듯이 마케팅 플랜이 좋으면 사업자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가? 다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케팅 플랜을 잘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5년 만에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됐죠. 세계적인 회사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제품과 마케팅 플랜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과 마케팅 플랜을 뒷받침으로 해서 소비자와 사업자 멤버십이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이제 이 회사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죠? 뭐 식당을 하더라도 그냥 성공해요. 다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 그것처럼 네트워크 회사들도 다 잘 될 때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던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전부 99.9%가 바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다 실패한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됐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조건을 갖춘 회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애텀이라는 회사가 이게 나오면서 바로 이 조건을 갖춰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됐고 회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하고 있죠. 자, 이 애텀의 제품을 보면 대부분 생필품인데 네트워크 회사는 대부분 생필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네트워크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 보면 조그만 회사들이 있어요. 1년에 100억 하는 회사들은 뭘 하냐면요. 뭐 옥매트, 뭐 이상한 뭐 훈증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그런 소비자를 찾아야 되니까 방판하고 비슷해요. 그게. 그렇죠?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소비를 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소비를 안 하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판하고 똑같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애터미 빼놓고 다 방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방판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이제 안 된 건데 애터미는 이 제품을 보면 생필품으로 반복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한 번 소비자가 생기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자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이 싸고 좋아야 되겠죠. 싸고 좋지 않으면 한 번 쓰고 다시 안 쓰겠죠. 근데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화장품, 그 다음에 뭐야 건강식품이라 그래요.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일반 생필품 이렇게 있는데 가지수로 보면은 일반 생필품이 제일 많아요. 뭐 천여 가지 되니까. 그런데 실제 매출로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생필품은 이거 없어도 돼요. 무슨 뭐 홈, 뭐 치즈, 뭐 소세지, 무슨 햄, 뭐 되게 많죠. 일반 생필품에서 꼭 있어야 될 거는 뭐 샴푸나 뭐 치약, 칫솔 정도? 그런 생필품이 매일 반복해서 쓰니까. 그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업이 돼요. 네. 아메 같은 경우는 화장품하고 건강식품만 옛날에 있었죠. 그거 가지고 몇 조를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우리 매출 중에서 거의 건식하고 화장품 차지하는 게 80% 이상 차지합니다. 굉장히 차지하고, 우리 화장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가기관이죠. 여기에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성 화장품이에요. 우리 화장품이. 식물성 화장품이다. 애터미 화장품은 식물성 화장품입니다. 그럼 모든 화장품이 식물성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뭐 스킨푸드라든지 네이처 리퍼블 이런 것 등의 일반적인 뭐라 그래? 로드샵에서 파는 제품은 대부분 식물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일반 화장품들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아모레에서도 이제 뭐 좀 좋은 라인, 그 다음에 뭐 샤넬, 랑콤, 시슬리, 라프레리 이런 것들을 식물성 화장품이라고 해요. 식물성 원료를 많이 쓰면, 그러니까 화학적인 원료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식물성 원료를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식물성 화장품이 기존의 화장품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식물성 원료를 화장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불순물이 많이 생겨서 많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네, 불순물이 많이 생겼어요. 기술적으로 여기 불순물을 제거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화장품 자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못 쓰게 됐는데 조금밖에 못 넣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식물성 원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넣는 거예요. 수십 배씩. 옛날 화장품보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물성 화장품에도 효과가 훨씬 뛰어나게 됐죠.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써본 사람들이 금방 느낄 정도로 좋고, 저희 아내가 정말 그 화장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피부도 좋아요. 피부도 좋아요. 나이가 65세인데, 제가 보기엔 한 40 정도 돼 보여요. 제 눈에 40 정도. 눈을 동그랗게 트실 필요 없는 게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눈에. 근데 저희 아내는 그 피부과를 잘 안 가요. 본인 돈으로 안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갔나 봐. 공짜로 해준다고 갔나 봐요. 누굴 소개해줬더니 이제 공짜로 해준다 해서 그럼 가면 뭐 이렇게 막 레이저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걸 해준다 갔는데 이 의사가 딱 보더니 나이가 한 거의 50대 후반 60 정도 되는 피부과 의사인데 자기가 병원을 거의 30년, 20몇 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봤는데, 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들을 봤는데 저희 아내를 보더니, 피부를 보더니 60대의 여성으로서는 자기가 본 지금 수만 명의 환자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피부가 좋다. 이렇게. 당신은 여기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화장품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쓰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애터미 사업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근데 화장품 써더니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어차피 아내가 반대해도 전 해요. 제가 워낙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은행원 할 때 20 몇 년을 해서 1억을 받았는데 여기서 8년에서 4억을 벌면 제가 선택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실제로 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반대도 저는 무조건 하는데 저희 아내가 화장품을 써더니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이거 무지무지 많이 팔리겠다. 은행 안에 많이 팔리겠다. 한 일주일 써보더니 세상에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에요. 우리 게 한 세트에 10만 원도 안 하는데 본인이 기존에 썼던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세트 화장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게. 저희 아내 말은 거의 뭐 피부과 의사들 말하고 거의 준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이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화장품이 이런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일반 화장품의 10분의 1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 쓰던 거를 10만 원 쓰면은 생활비가 얼마가 절감이 돼요? 90만 원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가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많이 하죠. 사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뭐 꼭 도박이니 뭐 이런 거 아니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줘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명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익이 되면서 나도 돈을 버니까 명분도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저희가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있다 또 건식 얘기를 드릴게요. 건식. 건강식품도 옛날에는 화장품 시장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여성이니까 화장품 시장이 컸는데 지금은 요즘은 건강식품 시장이 더 커요. 왜냐면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많이 먹죠. 저도 많이 먹어요. 이름을 뭐 오메가3 일단 먹죠. 징코민 먹죠. 해모임 당연히 먹죠.
우리 대표 상품이 해모임 먹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산균 먹죠. 그 다음에 뭐죠? 연골에 좋은 건 뭐죠? 토마신 먹죠. 칼슘 먹죠. 이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지면서 뼈 다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죠. 예. 대부분 노인들이 넘어지면 뼈가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죠. 뭐 때문에 그래요? 골다공증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넘어지면 압니다. 그 넘어져서 한번 넘어지면 부서지면서 이제 평생 불구가 되면서 이제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칼슘 이런 것들. 토마신은 뭐 칼슘하고는 뼈보다는 이제 연골인데 연골이 이제 달면 아프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맑게 하고 이 오메가3가 사실은 이제 지방이죠. 그게 기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이제 80%가 물로 돼 있는데 모든 세포의 껍데기는 기름입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세포 껍데기가 다 기름으로 돼 있어요.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안 먹으면, 기름을 안 먹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많이 먹죠. 그것도 이제, 저기고. 어쨌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도 애터미께 품질이 좋은데, 시중의 가격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같을 경우는 우리가 품질이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그 뭐죠? 소팔메토를 파는데, 우리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우리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빵을 보면 요새 사람들은 빵을 보면 꼭 원산지를 봐요. 뭘 봐요? 밀가루가 어디서 온 건지. 그럼 왜 볼까요? 미국산 밀가루하고 국내산 밀가루인지 프랑스산 밀가루인지를 따져 안 따져요? 따지죠. 왜 따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산 밀가루는 저거 벌크선으로 오는데 올 때 방부제하고 그 살충제를 엄청 칩니다, 거기다가. 물론 이 껍데기가 있으니까 안 스며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에 다 스며들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정말로. 부글부글하고 대체로 안 좋죠. 그리고 막 가려움증 유발하고요. 여러분 밀가루 음식 먹고 나서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게 다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사들, 닥터들한테 물어보면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곤함, 두드레기, 가려움증, 뭐 각종 질병을 유발하죠. 근데 국내산 우리밀이라든지 프랑스산을 먹으면 좀 덜해요. 잘 안 그렇죠. 그 왜 그래요? 국내산에는 일단 살충제나 방부제를 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그럼 미국에서 가면은 빵을 먹으면 어떠냐? 미국에서는 살충제 안 치죠. 미국에서 먹는 거는. 이건 수출하는 밀가루에 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된 걸 뭐하러 방부제를 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한국에 들어온 밀가루를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프랑스산은 소량으로만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다 팩으로 포장해서 바로바로 들어와서 그거는 벌크선이 아니기 때문에 방부제를 안 쳐요. 프랑스산은. 그래서 요즘에 빵집 가면 좀 이름 있는 빵집 가면 항상 원산지를 프랑스산 이렇게 딱 해놨죠. 그런 건 좀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이유죠. 그런 것처럼 모든 건강식품도 재료를 뭘로 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싸다 그래서 싼 게 아니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성분이라든지 그 생산지가 어딘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건식도 시중 거보다 훨씬 싸고 아니면 값이 같으면 품질이 좋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모임은 어디 있지? 해모임 여기 없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처음 오신 분 있으니까 한번 박스 한번 줘보실래요? 해모임. 아니 여기 있구나. 오케이 한번 줘보세요. 네. 자, 요거 박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게 해모임 박스인데. 이 해모임은 우리 회사에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데 1년에 약 3천억 원을 팝니다. 3천억 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에 아까 그랬죠? 2위 회사가 한 1년에 200억 한다는데 우리는 해모임 하나만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어차피 1위예요. 이게 3천억이니까. 그 정도로 많이 팔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이게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무슨 화학 원료로 가공해서 만든 게 아니고 100% 식물성 원료로 이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당귀, 천공, 백작약 이런 건데요. 한약을 달인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달인 게 아니고 그 한약은 달이는 거죠, 여러분. 보약은. 근데 이건 달이는 게 아니고 그 성분들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 그 달이는 거하고 추출하고 뭐냐 그냥 달이면은 100%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홍삼을 달이면 홍삼의 성분이 100%안 나옵니다. 그런데 홍삼에서 추출하면 100% 뽑아내면 진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람을 다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리면 그냥 뭐 좋은 거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는데 사람을 추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피부만 남고 다 싹 빠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 해모임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자력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역 기능 개선. 그래서 NK 세포라든지 이런 면역 세포를 만들어준다,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개선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질병이 좀 예방되는 게 좋겠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효과를 봐요. 피곤함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꼭 드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가격이 싸요. 한 달분이 88,000원이니까 일반 다른 시중의 건강기능식품에서 굉장히 가격이 싼데 보약 같은 건 한 재면 50만 원, 100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굉장히 가격이 싸죠. 그런데 이 해모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해모힘. 물어봤더니 해모는 잘 모르겠고, 해모는 자꾸 힘은 힘나라 힘이라는 거예요. 힘나라 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힘나라 힘도 좋아요. 그것도 뜻은 좋으니까. 그런데 이 해모힘이라는 거는 이제 해모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럼 면역 기능하고 피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전혀 다르죠, 사실은. 면역 기능하고. 이거는 해모힘은 피가 주입니다, 주. 피가 주예요. 피가 주라는 건 뭐냐면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이 주예요, 여러분. 이거. 면역 기능이 아니고 피를 만드는 게 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를 만드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면역 기능은 해모임 기능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피예요, 피. 피가 왜 중요하냐? 아니, 사람이, 사람 몸에서 피가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죠. 예. 물이 없으면 죽듯이. 예. 피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피가 나쁜 데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가 탁해지면, 소위 말해서 피가 이물질이 많아지고, 막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막 피에 지방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핏줄이 막히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게 생기죠? 이게 다 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피가 맑고 피가 잘 흐르면 그런 병이 안 생겨요. 예. 그건 면역 기능이 좋아져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옵니다, 여러분. 예.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다 예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근경색, 뇌출혈 그런 건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랑은. 근데 피가 맑고 피가 잘 흐르면 그런 병이 안 걸려요. 대부분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은 피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피가 왜 막혀요? 피 속에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게 피줄의 껍데기 안에, 피 안에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좁아지다가 거기에 이물질이 많으니까 막혀서 여기가 터지고 죽는 거예요. 항상 맑은 피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피를 바꾸면 돼요. 예, 병원 가서 젊은 사람 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한국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는 것까지 있냐면요, 강남에 가면은 그 피를 이렇게 일부씩 뽑아요. 뽑아갖고 퓨리파이, 정화를 해서 다시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그 피 안에서 그 불순물을 다 없애고 맑은 피를 상태에서 넣어줘요. 제일 좋은 거는 아주 젊은 사람, 20대에 싱싱한 사람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그걸 넣으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젊어요. 이게 실험으로 나와 있죠? 쥐로 실험한 거 보셨어요? 쥐로? 쥐, 늙은 쥐하고 젊은 쥐에서 쥐는 3년이면 늙습니다. 보통 젊은 지 1년 정도 된 쥐하고 3년 된 쥐하고 피를 바꿨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년 된 쥐는 1년 된 쥐같이 됐고 1년 된 쥐가 3년같이 돼버렸어요. 피만 바꿨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피를 저거 바꾸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장님이 저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장님같이 되는 거고. 이해가 쉬우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젊은 피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병원 가서 잘 해주지도 않고. 아마 병원 원장이나 돼야지 해줄 거예요. 예. 그런데 해모임을 드시면 여러분 피가 굉장히 맑아질 수 있어요. 맑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은 이거를 물 있죠? 물병에다가 우리 1리터인가요? 1리터? 500ml인가요? 제일 우리가 먹는 게 500ml죠? 500ml에다가 한 해모임을 6개를 풀어요. 6개를 풀어서 그냥 매일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너무 진하면 2병에다가 3개씩을 풀어요. 3개씩을. 어떤 분은 막
10개씩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피가 그냥 왕창 생겨갖고 한마디로 왕창 생겨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집에서. 왕창 좋아져요, 왕창 좋아져.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뭘 고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뭘 고친다기보다는 예방 효과가 어마어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방 효과가 어마어마해진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건강검진 해보시고 나서 지금 상태에서 뭐 피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고 온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신 대로 1리터에다가 해모임을 하루에 6포, 10포씩 넣어갖고 매일 6개월 먹은 다음에 다시 건강검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피가 완전히 어떻게 됐겠어요? 깨끗해지죠. 깨끗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각종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치매, 뇌경색, 심근경색, 각종 피로 인해서는 모든 질병에 그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물에 안 타고 그냥 물에 타는 게 왜 좋으냐면 물 자체가 흡수가 빠르대요. 그게. 우리가 몸이 물로 70%, 80%가 우리 몸이 8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을 계속 같이 막 먹으면서 심층수를 막 먹으면서 해모임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훨씬 빠르대. 이게 빨리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해모임만 먹는 것보다. 그렇죠. 아니 저희 아들은 이거 완전 해모임을 하나 먹고 바로 물을 마셔버리래.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물은 무조건 여러분 큰 그 500ml짜리잖아요. 그거 하루에 4개씩 드셔야 돼요. 무조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일단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수돗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몸에 해롭다기보다는 해롭지 않아도 좋은 물은 아니에요. 거기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거는. 또 정수 처리하고 막 이래갖고서 거기 여러 가지 그 잔류물이 많아갖고 제가 볼 때는 죽진 않아도, 우리 심층수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회사 아닌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수 괜찮겠죠. 근데 우리는 생수보다 더 좋은 심층수가 있으니까. 심층수가 왜 좋은지는 아세요? 일반 생수보다 미네랄이 몇 배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검사를 해보면. 훨씬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심추가 비싸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애툼이 싸죠. 거기다가 500ml에다가 보통 이제 너무 많이 타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타라면 매출 올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3개씩 해서 1리터면 6개잖아요. 그걸 매일 드세요. 매일 드시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일반 생필품. 저는 그래서 일반 생필품은 다 이거 없애버리고요. 화장품하고 건강식품만 하는 게 맞아요. 네트워크는 우리가 쇼핑몰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쿠팡하고 경쟁해요? 쿠팡하고 뭐하러 우리가 경쟁을 해? 피곤하게. 우리는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려야 돼요. 네트워크의 특성이 뭐예요? 다른 데 없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걸 갖다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쿠팡에서 해모임 파는데 그거는 다 불법 제품입니다. 그거 뭐죠? 이거. 여기 있는 뭐죠? 이거 바코드를 다 띄고. 바코드를 왜 띄어요? 스스로 지가 이게 도둑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파는 놈들은 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는 돈을 벌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마약 팔아서 돈 번다고 계속 그걸 팔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이게 마약은 아니지 않냐? 아니 법적으로 정해진 바코드를 띄어서 판다는 건 그 자체가 도둑놈인 거예요. 지 혼자 먹고 살라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럼 요즘은 또 바코드만 띄어내는 게 아니고 가짜 바코드를 만들어서 붙여요, 여기다가. 그건 뭐예요, 이제? 그건 범법자예요. 바로바로 신고해서 깜빵에 쳐넣어야 돼, 그런 애들은. 아니, 국가에서 정한 이 바코드를 지 맘대로 띄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붙이면 그게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계속 늘려달라 그래요. 뭐 치즈도 늘려달라, 뭐 햄도 늘려달라, 뭐 소세지도 늘려달라. 그거에서 얼마나 도대체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피곤해, 여러분. 그거 들고 다니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모임에 집중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해모임 매출만 이게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조가 넘어야 돼요, 이거만. 화장품으로 얼마? 1조. 저는 국내에서 이거만 가지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올리브 영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 주로 화장품만 하잖아요. 그죠? 세포라라고 세계적인 그 화장품 편집 회사가 쫓겨났죠.
올리브영 때문에. 근데 올리브영이 이 화장품만 하는데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에 4조. 4조. 어? 4조. 애터미는 화장품만 가지고 지금 3천원밖에 못하죠?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이제 이 제품 가지고서. 이거 최소 1조가 넘어야 돼요. 이 제품 가지고. 아니, 시중보다 10분의 1, 20분의 1 싼 제품 가지고 원자력 연구원 기술로 돼갖고 이거 다 빨리 가서 이걸 알리고 다 쓰게 해야지. 6개월만 딱 쓰면 피부가 완전히 그냥 광채가 나는 판인데 무슨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품하고 비교를 해요, 이거하고? 사업을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맨날 제품 늘려달라 그래. 뭐, 제품 늘리면 뭐 할 건데. 있는 진짜 우리 제품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 해모임은 제가 볼 때 전 국민이 다 먹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값도 싸고. 엄청 건강해집니다, 국민들이 이거 먹으면. 피도 저기 맑아지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데 이거 다 먹어야 돼. 값도 안 비싸. 한 달에 88,000원이면요. 웬만한 미국 회사 비타민 값보다도 싸요. 어?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먹어요. 이거 몇 조 팔리겠어요? 10조도 더 팔려요, 제가 볼 땐 이거. 예? 이게 무슨 아메이 뭐 더블엑스랑 비교할 제품이 아니에요, 이런 거. 무슨 뭐, 예. 저 진열 때 다 치워버리세요. 건강식품하고 해모양 빼놓고 화장품하고 다 없애버리세요. 저 나머지는 없애버려. 필요도 없어요, 저거. 제가 볼 때는. 커피 저거 무슨 저거는 그냥 아무나 팔라 그러세요.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저거. 뭐 저기 뭐야? 뭐 드라이기 저게 무슨 필요가 있어, 저거 도대체. 예? 있는 제품 진짜 우리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지금 저런 무슨 드라이기를 들고 다니면서 뭐 저거 뭐 한다고 저걸 해요 도대체. 예? 정수기는 무슨 얼어 죽을 정수기는. 정말이에요, 정말. 예?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성공해야 돼요.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에요, 저희는. 물론 파는 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지만 네트워크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고 네트워크 회사밖에 없는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만들어서 영원히. 해모임은 여러분 비타민은 우리 거 먹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해모임은 우리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화장품도 우리 아니면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원자력 연구원 기술로 만드는 특허 제품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건 특허를 딴 데는 못 써요. 네. 이것만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세요. 계속 주기장창 사람 만나면 야 우리 해모임하고 화장품이 있는데 그건 전 세계 어디도 없다. 네.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가서 이거 먹으면 너 해모임 먹으면 너 피도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도 좋아져요. 예, 공부도 잘한다. 진짠가? 공부 잘하는 거 맞아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이거 좀 위험한 얘기네. 가만히 있어봐. 과장 광고라 그러지. 근데 상식적으로 피가 맑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공부 잘하겠지. 머리가 좋아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몸을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매는 보이는데요. 예. 제 자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잡아줘요. 자세를 잡아준다. 정신하고 자세가. 정신과 자세를 잡아준다. 이건 나도 조금 믿기 힘든 얘기인데, 가만있어. 어쨌든, 저 말씀은 뭔가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다른 걸로는 안 되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예. 머리가 예를 들어서 그 혈액이 계속 잘 뇌에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도 맑아지고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겠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 사이에 안 좋았다가도 오후 같은 데 보면 일을 하는데도 점점 금방 이렇게 힘드는 거. 저것도 좀 제가 볼 때 믿기 어려운 얘기. 저 얘기도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드셔야 돼. 뭐든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루 사이에 굉장히 해모임이 잘 맞으시는 거야. 그렇죠. 잘 맞으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6개월은 아니어도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주변에 얼굴 누런 분들 있잖아요. 혈색 안 좋은 분들. 무조건 먹이세요, 여러분. 그거 무조건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좋아진다. 혈색 좋아져요. 혈색이 뭐예요? 혈색이 피 색깔이잖아요, 피 색깔. 그 새피가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예. 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가 다 좋아요, 그런 사람들. 피 나쁜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 해모임은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원자력 연구원에서 임상을 했잖아요. 그 피가 만들어진다고. 나온 거예요, 이건 연구 결과로. 논문까지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면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목이 벌써 해모잖아요, 해모. 예? 그럼 면역힘이라고 붙여야지, 면역힘. 해모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피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해모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셔야 돼요. 뭐예요? 첫째는 피, 둘째는 뭐예요? 면역 기능. 너무 면역 기능에 지금 치우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면역 기능은 잘 이게 또 보이지도 않아.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화장품만 가지고, 올리브영이 화장품 가지고 얼마나 한다고요? 1년에? 3조. 우리는 올리브영보다 더 뛰어난 화장품인데, 이거 가지고 1조만 해도, 이거 두 개 합하면 해모임하고 이거 하면 두 개 하면 2조예요, 2조. 하고도 남아요. 예. 집중적으로 이걸 하세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른 데 없는 거 가지고. 맨날 다른 데 있는 햄 가지고 경쟁하려면 피곤해 안 해요? 피곤해. 치즈 가지고 경쟁하려면 그거 진짜 피곤하지. 예? 그래도 샴푸 같은 건 경쟁이 돼요. 써보면 금방 하니까. 우리 그 프로틴 샴푸는 제가 써본 걸로는 불가린이 뭐 이런 그 시슬리보다 더 뛰어나요. 이거는 과장 광고 절대 아니에요. 예. 머릿결 끝이 조금 안 좋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 애터미 프로틴 샴푸 있어요. 그거 쓰시면은, 그리고 그 린스를 딱 하시면요. 금방 좋아집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14,000원밖에 안 해요, 저희께. 불가리나 시슬리는요, 샴푸 한 통에 8만원씩 합니다. 8만원. 그러니까 생활비가 엄청 절감이 되는 거예요. 머릿결이 푸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얼굴이 좋아도요, 머릿결이 푸시하면 사람이 온전해 보이질 않아요. 어디가 아파 보이고, 굉장히 무슨 뭐 힘든 일 있나?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스트레스가 많을 때 머릿결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거기까지만. 일단 다 치워버리세요, 저거. 다 치워버리고. 건강식품하고 해모임하고 화장품 만든 거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정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 그런 거. 정수기 하느라고 쓰는 애를 해모임 하는 10명을 하세요, 10명. 예? 그거 10명 하세요. 예. 해모임은 한 번 먹으면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어요, 절대로 이거는. 예. 안 끊어요. 여러분, 다른 외국 회사들이 네트워크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품 좋아요. 근데 비싸서 계속 먹질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제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외국 회사들은. 다 본인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내요. 박사들이 뭐 거기 가면 수십 명씩 있지, 아메이도. 잘 만들었는데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계속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해모임은 먹으면 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무조건 먹어요. 이건 무조건 먹는다니까, 이거는. 화장품은 더군다나 계속 쓰지,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싸니까. 그렇죠. 심층수 꼭 키우고, 심층수를 꼭 넣어서 얘기를 하세요. 넣어서. 사람 몸이 몇 프로가 물이라고요? 80%. 그걸 계속 얘기하셔야 돼. 사람 몸이 물이 80%인데 물이 나쁘면 넌 건강해질 수가 없다. 피가 나쁘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먼저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혈색이 누래 갖고 다니면서 해모임 먹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자, 수익 구조, 이제. 그러면 제품은 됐어요. 그러면 제품은 됐는데, 이제, 사업자들은 마케팅 플랜이라는 걸 본다 그랬죠? 마케팅 플랜에 따라서, 이거 수익 구조를 해.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결정을 하고요. 특히 네트워크 경험자들은 더해요. 네트워크 유경험자들은 무조건 이 마케팅 플랜을 봅니다. 자, 그러면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케팅 플랜을 볼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걸 말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이 많이 필요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근데 애터미는 인맥이 별로 필요 없어요. 첫째, 바이너리 마케팅 플랜. 바이너리 플랜으로, 자, 바이너리가 뭐냐면 나로부터서 두 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라인. 두 라인으로. 두 라인 하니까 일단 사람이 2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메 같은 경우는 최소 6라인으로 시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메 하면요, 그 스폰서들이 6라인 하라 그럽니다. 6라인. 일단 시작부터가 많아요. 시작부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라인이 훨씬 쉽죠, 이게. PM이라는 회사가 요새 좀 뜨는데, PM은 방판인데요.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판이 뭐냐면, 거기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밑으로 가잖아요, 계속. 공유하잖아요. 거기는 공유하지 않고 냅다 옆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여기서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잖아? 그러면 본인이 100% 자기 매출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한계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옆으로 이렇게 우리도 소비자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사실은 밑으로 내리는 것 같지만 각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다 공유하죠, 우리는. 올라가면서 공유. 이렇게 하면 공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해봤자 방판이에요,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근데 물건이 비싸니까 또 이게 또 수익이 좀 되긴 되죠.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 바이너리 공유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맥이 약한 사람일수록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이 적은 인맥 가지고 같이 공통으로 그걸 해야지. 예. 이걸 해갖고 혼자 다 먹겠다.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결국은 벽에 부딪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애터미는 이 바이너리 플랜이 굉장히 그 인맥이 적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애터미에서 안 되시는 분은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자기 능력으로 라인을 키워야 되는 그런 PM 같은 데 가면요, 그건 못해요. 아메이는 물론 못하거니와, 아메이는 물론 못하죠. 6라인부터 시작해서 막 저 정도 돈을 벌려면 20라인을 해야 되는 데 가서 되겠어요. 2라인도 못하는데. PM도 마찬가지죠. PM 같은 회사들도.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인맥이 엄청 많아. 나는 그냥 막 뭐 수백 명씩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럼 가면 돼요. 거기 가서 되지.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되죠. 근데 딱 봐도 2명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뭐 해야 돼요? 2명이라도 이렇게 하겠죠. 2명밖에 없는데 뭘 해? 애터미 해야지 무조건.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 이제 요 사람이 어떻게 또 내려가면 그래도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추천인 제도가 없어요. 없다. 이게 뭐냐? 추천인제도는 자, A, B, C 세 사람이 있을 때 A는 내가 가입시켰어요. 근데 B는 A가 가입시켰어. 내가 아니고. 또 C도 내가 아니고 B가 가입시켰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가입신 사람은 내가 가입시킨 A 하나예요. 그 B나 C는 내 밑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나 사업자는 맞지만 내가 가입시킨 사람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추천인제도가 있는 회사는 뭘 따지냐면 이렇게 따져요. 매출을 가지고 100원씩 물건을 샀다. 그러면 회사 매출액은 얼마냐 하면 300원이죠. 그런데 내 매출액은 A는 네가 데려왔으니까 100원 줘. 100원 다 인정해. 근데 이 B는 네가 안 데려왔지. 이건 70원만. C는 더 밑에 있는 이건 30원만. 그래서 네 매출은 200원이야, 200원. 300원이 아니고. 그래서 회사 매출과 내 매출이 달라요, 이게. 추천인제도가 있으면. 근데 애터미는 추천인제도가 없어. 누가 데려왔나는 걸 안 따져. 안 따지니까 이걸 이쪽에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그냥 회사 매출 이꼴 내 매출이에요. 그럼 얼핏 봐도 추천제도가 있는 게 유리해요? 없는 게 유리해요? 없는 게 유리하죠, 이거는. 없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인맥이 적어도 되는, 많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인맥이 많으면 뭐 하면 돼. 추천제도 있어도 상관없어. 난 무조건 막 수백 명씩 데려오는데 뭐 다 내가 다 데려와서 다 내 걸로 인정받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었는데 인맥이 뭐 2명, 3명, 몇 명 알지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추천제도를 따지면요, 이거 좀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인정해주냐? 이걸 밑으로. 우리는 무한 단계라 그래요. 영어로는 무한 뎁스라고 하는데, 무한 뎁스, indefinite depth라고 갖고, 무한 단계는 뭐냐면, 이 밑으로는 어디까지 인정해주냐? 끝까지. 이 라인 끝날 때까지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한 뎁스예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떠냐? 다른 데는 유한 단계, 유한. 다른 데는 유한. 그 반대는 뭐예요? 유한이죠. 유한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10대까지만 인정해줄게. 우리는 추천인제도는 없어.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는데 대신에 이건 10대까지만 인정해줄게. 10단계까지만 인정해줄게. 10단계 지나면은 인정 안 해줘. 그럼 결국은 또 추천인제도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20단계까지만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자, 10단계까지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다시 내가 옆으로 또 막 붙여야 돼, 이렇게. 10단계 밑으로 말짱 꽝이니까 이거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무한단계라는 건 이걸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다 뭐예요? 소비자죠. 사업자고. 그러면 유한단계가 유리해요? 무한단계가 유리해요? 당연히 무한단계가 유리해요.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마케팅을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다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네? 사업을 하겠죠. 만약에 추천제도 있고 유한단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인맥이 별로 없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뭘 따지면 인맥 말고 뭘 따지면 돈을 따져요. 이거 돈 많이 들지? 이거 뭐 또 막 사이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애터미는 우선 4번 진입비가 없어요. 진입비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목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물건 살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자석료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진입비가 뭐냐면 자석료를 사게 하는 거예요. 2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에 팔어. 그걸 사업하려면 그걸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사면요? 그럼 사업자가 아니야. 300만 원이 진입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데 가면 20만 원에 사네. 근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는. 그런 돈을 뭐라 그래요? 그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또 280만 원 헛돈을 쓰게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진입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비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할 때 내가 회원에 가입하는 거 외에는 물건을 강제로 사야 되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고 치약이고 칫솔이고 그냥 써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겠다. 그러면 소비자하고 도대체 사업자하고는 무슨 차이냐? 아무 차이도 없죠. 소비자는 자기만 쓰는 소비자고 사업자는 자기가 쓰고 남한테 알리면 되는 거야. 무슨 돈을 쓸 일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많은 없었지만. 그거는 진입비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다이아가 그 카레트를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카라트 다이아가 흠이 없고 정말 좋으면 2천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으면 좋은데 흠이 있고 형편없는 거를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카라트 다이아를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1,900만 원은 그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돈을 벌려면 이런 다이아 살 사람 2명 데려와라. 결국은 데려오는 순간 그 1,900만 원씩 날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 그거는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사기지 사기. 그냥 사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왜 사기냐? 아니 여러분 보석상 가서 그 보석 주인 사장이 다이아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정말 품질 좋은 겁니다 하면서 2천만 원을 받았어. 근데 딴 데 가서 감정하니까 이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기 아니에요? 그 사기 지금 뭐야 그게.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유통하는 사기꾼이나 네트워크 하면서 하는 유통하면서 사기꾼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또 네트워크 회사들은 월 의무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사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아무것도 안 샀어. 수당이 나오죠. 5월 달에 또 안 샀어. 수당이 나와요. 그럼 저는 언제 도대체 물건을 사느냐?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애터미는 진입비도 없고 월 의무 금액도 없으니까 필요할 때 물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인점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필요할 때 가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필요할 때 애터미 필요할 때. 진짜 유통이에요. 뭐 강제로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유통이냐고. 여러분이 강제로 뭐 백화점 가서 매달 물건을 사야 돼?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돈 때문에 못하겠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제품은 싸고 좋고 인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데 그럼 뭘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본인만 손해지. 이거는 완전히 100% 손해예요. 자기한테 손해되는 게 없어요. 설사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조금 벌어도 이익이에요. 조금 벌어도 이익이라니까? 조금 벌는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신가 그래. 많이 벌고 싶으시지. 많이 버세요, 그럼. 많이 벌죠. 많이 벌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래 갈 거냐?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에서는 다 망하더라. 지속적으로 갈 거냐? 이 오래 갈 회사냐? 아까처럼 뭐 상속이 된다 하는데, 대한민국에 아쉽게도 한국계 네트워크에서는 상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상속된 사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업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가 먼저 돌아가셔갖고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 상속권이 여러 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이제 박동철 임페리얼 주어서 딸이 받았죠. 야, 그 딸이 30몇 살이거든요. 36인가? 1년에 10억씩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그 아버지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직사하게 했다면 좀 이상하네, 표현이. 고생을 많이 하고, 어쨌든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지금부터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어, 그냥.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딸이 또 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놓이겠죠. 그 딸은 이제 36살인데 지금 10억씩 받는 거예요. 야, 참 그런 일도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사업해서 물려주는 거 왜? 무슨 건물 물려주는 거 왜? 이렇게 해갖고서 딸한테 매년 10억씩 받게 해주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자녀가 있으세요? 아들 둘이에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사업체를 물려주는 건 좋은데 그냥 유산만 많이 물려주잖아요. 100% 나빠져요, 애들이 대체로.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좀 낫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물려주면 대부분 나빠졌어요. 마약하고 뭐 술 먹고 뭐 대부분 이상한 짓 하다가 돈 다 날리고 오직하면 한량이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한량. 조선시대 때부터. 근데 요즘 애들은 좀 옛날보다 덜 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돈만 물려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애터미는 망가지지 않을 만큼 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월 한꺼번에 다 달라 안 돼, 이게. 로또로 말하면 나눠서 주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야, 저도 제가 이제 받다가 제가 죽으면 저희 아내가 받는데 저희 아내가 죽으면 제 아들이 받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걔가 받는 거예요. 1년에 4억씩 5억씩. 사실 저희 애는 돈 걱정할 필요는 없는 애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뭐 이렇게 의식해서 난 돈 많이 나오니까 뭐 상속받을 거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애는 절대 아니죠. 그게는 아니고 오히려 별 관계없다 나랑은 그 돈은 아버지 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죽으면 돈 받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것들이. 근데 애터미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6번.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자, 글로벌 원 마케팅이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입했는데 한국 사람을 가입시켰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 밑으로 내가 직접 일본 사람을 가입시킬 수도 있고, 내가 안 시켜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가입시킬 수도 있고, 여기 요새 또 뜨는 중국, 러시아, 예? 뭐 카자흐스탄, 브라질, 남미죠. 예, 뭐 멕시코, 저기 영국, 독일, 예, 미국, 캐나다. 전 세계로 나가니까 당연히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반 회사도 전 세계 시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죠. 그러지 않겠어요? 대부분 일반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이 없죠. 한국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한국 시장 안 좋아지면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간다. 그게 이제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이건 내가 가입시키든 내 밑에 가입시키든 무한대쓰니까 끝도 없어요. 또 추천료도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수입의 상한선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상한선. 이건 너무나 특별해서 다른 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인컴 실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인컴 실링. 실링이 뭐냐면 천장이에요. 천장. 인컴 수입이 천장이 있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있다가 10억 정도 되면은 수입이 계속 늘어나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러다가 10억이 딱 되면 이 정도 되면 더 매출이 올라가도 돈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 무조건 10억. 이게 수입의 상한선이에요. 이게 왜 이게 지속성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몇 사람이 대한민국 수입을 다 가져가. 그러면 이 나라가 성하겠어요? 안 성하겠어요? 망하겠죠. 예.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망하는 거예요. 필리핀 부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왜 안 돼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다 그 몇 명이 상위에서 돈을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딱 틀어주고 있으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도 똑같아요. 몇 명이 돈을 다 가져가. 그럼 아래 사람이 돈을 못 가져가. 그럼 이게 조직이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 수입의 상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고루 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럼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어떠냐? 이렇게 안 하죠. 유니시티라는 회사 있어요, 유니시티. 한 2천억 정도 해요, 2천억. 우리가 5분의 1 정도 해요, 5분의 1 정도. 국내가 2천억 정도 한데. 근데 1번 사업자가, 제일 위에 그룹이 큰 사람이 1번 사업자가 1년에 30억에서 50억을 가져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가져갈 돈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예.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4억, 5억을 받는데, 유니시티 가면 제가 한 20억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 제가 20억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네트워크 회사는 매출의 몇 프로예요? 35%라고 했잖아요. 35%.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1조면 3,500억인데 한 사람이 막 1,000억 가져가. 그럼 나머지 가져갈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문제가 되죠. 근데 일반 사회는 사실은 수입의 상한선이 없어요. 일반 사회에 이게 있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삼성의 모든 재산은 100조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0조든 뭐 2,000조든 막 벌어 그냥. 그러니까 필리핀 부익부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자본주의의 한계예요. 그게. 네, 공산주의도 문제지만 공산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나눌 수가 없는 걸 나눈다고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그걸로 뭐 되지도 않은 거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 자본주의도요. 끝없이 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벌거든. 그럴 수밖에 없죠. 1,000억 있는 사람하고 1억 있는 사람하고 1년에 버는 돈이 어떻게 돼요? 그럼 서로 많이 벌면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지구라는 게 하나의 돈으로 보세요. 돈. 지구가 이 돈입니다. 이게 하나 전체가 덩어리가 돈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많은 부자가 요만큼 가지셨어요. 요만큼. 네, 부자가 나머지 다 골고루 원시대 부자를 해봐야 추장이 고기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야. 고기 좀 더 가졌어. 그밖에 더 있었겠어요? 원시대 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슬슬 발전이 본거지가 땅을 좀 더 가져서 수확물을 하는데 그때 해봐야 우리나라로 해봐야 남보다 쌀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야. 밀가루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어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삼성이 저희 집이 재산이 1억일 때 삼성 재산이 한 2,300억 정도 됐었어요. 건물 하나 있었거든. 딱 건물. 서울시에 건물 하나 있었어. 현대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저희 집하고 삼성하면 100배 차이 났다면 지금 얼마 차이 나요? 어떻게 셀 수도 없어.
그게 필리핀 부익부라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죠. 이건 사회 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자본주의 끝이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최소한 이 안에서만큼은 너무 몇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걸 막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에서는 좀 참 특이한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바이너리니까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쓰면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 매출에 따라서 7단계로 구분을 해서 돈을 주는데 최초가 30만 포인트.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죠. 알고 계시죠, 이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30만 포인트가 되면 6만 원이 나와요. 6만 원이 나온다. 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냥. 내 소비자들이 물건을 써서 그럼 처음에 30만 안 쓰고 만씩 쓰면 어떻게 되냐? 1만.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30만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냐? 6개월이고 1년이고 될 때까지. 올해 2024년인데 25년 돼서 30이 됐다. 1년 동안 29가 늘었어. 그럼 그때 가서 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없어지는 건 없다. 손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다른 회사는 그럼 똑같으냐? 아니죠. 다른 회사는 만씩 떴잖아요. 근데 월말이 넘어가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다시 시작. 월 초부터. 근데 우리는 그런 마감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그냥 돈 될 때까지 30만 될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남아있는 거예요. 실적 뜬 게. 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제일 끝이 5천만이에요. 5천만 PB가 되면 대체로 이제 수입이 10억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직급수당도 있지만 10억에 가까워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 나오냐면 120만 원이 나와요. 하루에. 120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에서 120만 원이 20배죠. 많이 나오죠. 하루에 120만 한 달이면 이것만 해도 한 3천 몇백만 원 되잖아요. 예. 거기다 직급수당을 더하면 이제 거의 10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30만에 5천만은 요 계산으로 보면요, 이게 몇 배가 된 거냐면 170배가 된 거예요. 170배. 170배예요, 이게. 30에 5천은 170배죠? 그러면, 보세요. 30만일 때 6만 원이었으면은 이게 실적이 170배가 되니까 돈도 170배를 줘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1020만 원을 줘야 돼요. 1일. 근데 얼마를 준다고요? 120만 원 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실적이 늘어날수록 또 이게 돈 주는 걸 깎아. 그래서 하우 상박을 만들어 놨어요. 하우 상박을. 그러면 원래는 1020만 원 받는데 120만 원이면 120만 원이면 900만 원이라는 돈을 덜 받은 거잖아요. 이 돈이 뭐예요? 다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위쪽에. 실적 적은 사람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한테 1020만 원을 다 주면 이게 6만 원이 아니고요.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참 특이하게 만들었죠. 하우 상박이라는 게 이게. 하우 상박. 만약에 실적으로 주면요 10억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2천억 하는 회사가 30억씩 받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1조 하면 얼마 받아야 돼요? 100억씩 받아야 되죠. 100억씩 받아야 돼요. 실적 제일 큰 사람. 근데 우리 회사는 10억 받죠, 10억.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제가 볼 때 참, 잘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상 플랜까지 다 설명을 드려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패는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는데, 멤버십은 소비자와 사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제품이 뒷받침돼야 생기고 사업자는 마케팅 플랜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애터미는 제품과 마케팅 플랜이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제 수입을 한번 실제로 이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또 여러분이 또 한번 보셔야 되죠. 저는 말만 저렇게 하는데 어디 가니까 말이야 안 보여주더라 이러는데 저는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쭉 나오는데 1년을 한번 제가 검색해.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받았나? 1년 검색. 하면 1년이 잠깐만 내리지 마세요. 올려보세요. 다시 위로. 1년이 2023년 4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4일. 그냥 랜덤으로 제가 한 거예요. 딱 뭐 정해지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1년 전까지. 총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냐면 원전징수 후 실수령액이 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억 번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렇죠. 기분 좀 안 좋으시죠?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번다. 근데 우리는요. 거의 일주일마다 돈이 막 나와요. 보세요. 3월 5일 600, 3월 12일 날 600, 3월 19일 날 600, 3월 20일 날 500, 600. 이렇게 돈 떨어질 수가 없어, 그냥. 매주 매 5일마다 돈이 나오니까 그냥 쉴 새 없이 돈이 나오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사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거라고는 사실은 이 애터미 할 때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이 애터미 하면 분명히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멤버십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오피스로 들어가서,
마이 오피스를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회원이 얼마냐면은 48만 8천 명이에요. 본사가 몇 명이에요? 눈 좋으신 분 보이나? 본사가 32만 명. 이게 국내라는 게 국내. 퍼센트로는 65%예요. 그러니까 대만 몇 명이에요? 대만 2만 6천. 러시아 2만 2천. 일본 2만 2천. 태국 1만 8천. 말레이시아 1만 4천. 미국 1만, 기타 나라들 5만 3천.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나 일본이 한국보다 작아요. 그렇죠? 30만. 왜? 이게 늦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10년 뒤에는 러시아나 일본이 한국보다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겠죠. 네, 커지죠. 어마어마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한국도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 지금 애터미 소비자가 60만 가구밖에 안 돼요. 60만 가구. 우리나라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지금? 2,400만 가구인데, 2,400만 가구 중에서 애터미 제품 쓰는 가구 수가 60만 가구예요, 지금. 쿠팡은 몇 가구 왔어요? 쿠팡은 1,500만 가구 왔습니다. 1,500만 가구. 요새 더 늘었더라고요, 1,500만 가구. 이마트가 1,000만 가구 쓰는데 애터미는 60만 가구밖에 안 써요. 60만 가구. 그런데 말만 하면 애터미 다 쓰고 있어서 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저한테 걸리면 제가 입을 다 꼬여버립니다. 완전. 저는 아주 은행원이라서 저는 아주 까다로워요. 저 근거 없이 떠드는 걸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떠들면 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막 사람들 우기는 거 있잖아요, 우기는 거.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도 애터미라도, 저는 애터미 제품 중에서 제가 애터미 제품은 무조건 100% 다 좋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립니다. 예. 예. 패션 제품은 쓰지 마세요. 별로야, 제가 볼 때는. 패션이라는 건 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패션은 왜 패션이라고 그래요? 질과 뭐예요? 디자인, 이런 거예요. 유행, 질감. 근데 질만 치중해갖고 제가 볼 때는 패션이 아니에요, 그거. 패션이라는 거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옷이지, 옷. 옷이라고 말해야 되고, 옷. 네. 지금 시대는 옷만 된다고 입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쵸? 나름 다 멋을 내신 거잖아, 지금. 그죠? 다 옷 살 때 질만 봐요? 디자인을 봐요? 다 보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절대 제품, 절대 품질도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거. 내 기준으로 절대라고 생각하셔야 돼. 세상에 절대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이 중산층들한테 앞으로 들어올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함부로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막 따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절대가 뭔 줄은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가 뭐예요? 절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절대는 전 지구상에도 없어요. 절대는 우주를 통해서 딱 하나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신만 절대예요. 신은 오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지. 모든 인간은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절대고 싶다는 거지. 절대고 싶다. 절대고 싶다는 거지. 절대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를 지향해서 제품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 얘기지. 우리께 절대야. 이 말 자체는 100% 틀린 말이에요. 예. 아니, 저 강사는 뭐 저런 사람 다닌다. 다른 사람은 무조건 절대라는데 저렇게. 저는 좀 많이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회사 가서 다 얘기해요, 저는. 그런 말 쓰지 말라. 예. 전 다 얘기해, 가서. 그랬더니 거기 또 직원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 예. 조금 약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은 끄덕끄덕 해. 또 얘기하면, 아,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자, 어쨌든. 제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시간 되는데 제가 5분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공하시는데 꼭 필요한 거 10분은 걸리겠다. 자, 성공하시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도구와 노력과 방법. 자, 부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꼭 부자가 돼야 성공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업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자 아니라도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성공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뭐 위인이라는 분들을 보면 부자고 관계자분들이 많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부자가 된다. 여러분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고 저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요. 도구,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방법은 코치라고 보시면 돼요. 코치.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요.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자가 못 돼요. 손흥민 선수는 도구가 뭐예요? 축구.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코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손흥민 선수가 코치 안 받고 본인이 막 노력을 해. 아침마다 조기 축구에 가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기 축구에서는 날렸겠지만 그걸로 끝이지. 김연아 선수는 뭐예요? 피겨? 스케이팅. 노력을 했겠죠? 코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연아야말로 세계적인 코치들을 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거 부모가 돈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요즘 운동이라는 게 부모가 돈 없으면 못해요. 예. 이명웅 가수 뭘 택했어요? 가수 택했죠.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어요? 했죠. 군공음악 팔아서 실용음악과를 4년이나 다녔어요. 예. 그 다음에 방법을 또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죠. 예. 배웠어요. 제가 노래를 좀 해요. 노래를 좀 해. 근데 저는 누구한테 코치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이런 건가요? 아, 참. 이렇게 이제. 근데 제가 노래를 제가 좀 부른다고 생각해서 제가 녹음을 해봤어요. 녹음을 한번 해봤어.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가수하고 나는 다르구나. 제가. 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구를 한번 볼까요? 부자가 되는 도구가 뭐 있나? 우선 사업이 있겠죠, 사업.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운동선수, 요즘. 가수, 배우, 뭐, 탤런트, 주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일들을 해서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애터미만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런 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본. 그 다음에 사업은 뭐가 필요해요? 기술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운동, 가수, 배우는 뭐가 필요해요? 재능이 필요하죠. 탤런트라는 게 필요하죠. 학벌도 필요해요. 또 어떤, 성공하는 데는. 하버드, MIT 이런데 공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다. 그럼 연봉이 3억, 5억씩 받아요. 예. 그럼 성공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학벌은 가지려면 일찍 했어야죠. 지금은 안 돼, 이제. 지금 무슨 가고 하버드 가서 내가 뭐 MIT 가서 공대를 한번 나오겠다. 스탠포드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뭔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죽어라고 노력해봐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맨날 사업해봤자 자영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몸으로 때우면 자영업이고 기술이 있으면 사업이 돼요. 그 기술이라는 건 남이 없는 신기술, 아주 뛰어난 기술이어야 돼요. 그럼 사업이 되죠.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뛰어난 기술이 있다 그러면 클 수도 있어요.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없이 그냥 몸으로 때워 설렁탕, 그 다음에 뭐 치킨집,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뭐요, 분식은 딱 하면 이거는 밥은 먹고 살아도 큰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재능도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안 돼요. 어설픈 재능 가지고서는 해봐야 되지도 않아, 맨날.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해도 그냥 뭐 고등학교 축구 선수에서 대학부에서 또 실업팀에서 프로로. 이게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에 수많은 운동선수들 중에서 프로로 가서 그 중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가, 프로 골프 선수가 2,000명 있어요, 남자애들이. 2,000명. 2,000명 중에서 골프로 밥 먹고 사는 애들은 5명 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는요, 밥을 못 먹고 살아. 그래갖고 맨날 스폰서 잡으려고, 스폰서가 뭐예요? 후원해주는 회사. 그걸 못 잡으면 골프 자체를 못 해. 그래서 그냥 그 회장만 보면은, 그냥 그 후원해주는 회장만 보면 골프 선수들이 그냥 직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멀리서. 한 5천만 원 1억 받으려고 그냥. 예. 그거 아니면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시합으로는 상금이 안 되거든.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 어디로 가요? 예. 저기로, 골프 아카데미라서 마른 아카데미죠. 뭐예요, 이제? 예. 레슨 프로 하는 거예요, 레슨 프로.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거죠. 여러분, 음악도 애들 막 음악 시키죠. 클래식. 그래서 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성악도 시켜요.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1% 애들이 어딜 가는 거냐면요. 음대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현악단 아시죠? CD 관현악단, 국립교향악단 이런 거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거는 하늘에 별 따기 100명에 1명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도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너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예능을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치열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없어도 되는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터미. 애터미는 다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가서 노력이 뭐예요? 애터미 제품 써봐라. 애터미 사업 해봐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신력. 정신력 또 물어보시더라고. 정신력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신력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견디는 힘을 얘기를 해요. 견디는 힘이 정신력입니다, 여러분.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견디는 힘이 강한 거예요.
견디는 힘이 강한 사람은 포기하질 않아요. 3개월하고 그만두고 6개월하고 그만두고 1년 하다 그만두는 사람은 무조건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셔. 근데 안 하긴 너무 억울해. 그래서 조금 해봐.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해봐.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3개월, 6개월 하다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 견디는 힘이 강한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포기란 없다. 네. 저 같은 사람. 절대 포기 안 하죠. 얼굴 보세요. 포기하게 생겼나. 진짜. 때려 죽여도 안 포기. 아니,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손에 잡으면 되는데 그걸 제가 포기하겠어요, 제가. 누가 거절한다고? 거절하거나 말거나 하지 말라 그래. 쓰지 말라. 네 맘대로 해라. 예. 사람 다 지살대로 사는 거니까. 안 하겠다는 건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예. 뭐, 이걸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거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 하겠다? 안 쓰겠다고 생각하셔야지. 왜 자꾸 그걸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거절은 나에 대한 거절을 생각하는데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 일에 대한 거절이에요. 애터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도 있지. 예. 여러분 내가 길 가다가 젊었을 때 20대 때 여성한테 가서 너무너무 예쁘신데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미친놈아. 거절당했어. 야, 이 거절당했네 해갖고 제가 이제 집에서 300 동안 누워있어. 그거 거절이 아니에요? 그건 거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겠지. 애터미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물건 안 써요. 해모임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싸고 좋다니까 써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거절하죠. 네. 자, 정신력만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정신력만.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러분이 이제 방법을 코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방법이 코치를 할죠. 이거는 우리는 시스템이라 그래서요.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요거를 코치를 다 해줘요. 여기서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요번 석세스 아카데미 요번 주에 있죠? 요번 주에 있죠. 요번에 일산하고 여기는 어디로 가세요? 일산하고 라비돌? 일산으로 많이 가세요. 라비돌 일산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센터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은 뭐냐면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고 견디는 감에도 사람은 이상하냐 이게 약해져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똑같지가 않아. 그럴 때 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 열정을 확 끌어올려줘요. 이렇게. 왜? 저 사람도 됐는데 저런 아줌마도 되고 아저씨도 됐는데 내가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왜 신용불량자가 되게 많잖아요. 크라운 클럽이 60명 중에서 거의 한 신용불량자가 제가 볼 때는 70~80% 돼요. 크라운 클럽들 모였을 때 신용불량자 얘기하면 다 얼굴이 굳어져. 대부분 다. 그 얘기하면 다 본인들이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임페리얼 중에는 없고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크라운 클럽에는 몇 명 있어요. 몇 명. 얼마 전에 크라운 클럽이 다 모였는데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대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은 주진환 단장밖에 없어. 어쩌고 그랬으니까 옆에 정동문 단장이 있다가 갑자기 저보고 저를 보고 하냐고 손을 근데 저도 대학교 나왔습니다. 어디라는 얘기 안 하는데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냐고 반갑습니다. 악수 제가 악수했어. 악수. 2명 뺏겼어. 초등학교 중퇴자가 하고 초등학교 간 나온 사람이 한 10명 되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왜? 일반 사회에서는 택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4억, 5억을 어떻게 벌어? 못 벌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력이 엄청 강해요. 그분들이. 왜 정신력이 강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왜 저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정신력이 강할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체로 정신력도 약해야 돼. 못 배운 사람이. 대체로 배운 사람이 정신력도 강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잘 포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권해보시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분명히 여기 애터미 원사들은 엄청 가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신용불량자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제품 써봐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로 생각을 안 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아니지만 충격이 없어요. 충격이 없어. 왜 충격이 없느냐? 이미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냉대와 무시를 당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기만 하면 다 가난하고 못 배워가고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냉정하잖아요. 차갑잖아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가서 어디 하려고 그러면 학벌 물어보고 초등학교 중퇴인데 그러면 써줘요? 안 써줘요? 파출부도 안 써주려고 그래요. 정말로. 그것도 안 씁니다. 여러분. 왜?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야 학력이 이렇게 낮으면 더 되겠나? 우리 애들하고 집에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냉대를 무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서 제품 권할 때 뭐 안 쓴다 그랬을 때 충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게 결국 많이 뿌리면 되는 사람인데. 많이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백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노하우 뭐 비법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가서 써봐라, 많이 가서 해봐라 하면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근데 좀 잘 살거나 웬만큼 살던 사람이나 배운 사람들은요, 뭐 가서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빠.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정도의 거절은 기분 나쁜 거는요, 그런 건 본인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애들도 다 대학교도 못 보내고 다 중고등학교 보내고 자식들 다 그렇게 보냈잖아요.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이랄까 막 이런 게 맺혀 있는 게 강해갖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임페리얼 자식들이 대학교 나온 애들이 없어요. 예? 일자리도 변변하지가 않아, 다. 배운 게 없으니까 애들을 뭘 일자리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잘 살아서 우리 애한테 상속도 해준다. 그러면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게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악착같이 하는 거지, 악착같이. 정말. 가서 그냥. 식당을 갔는데 컨택을 하려고요. 설거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가서. 예. 제품 쓰라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들으니까 본인이 식당을 막 들어가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막 해줘. 예. 예? 그 로얄 마스터 크라운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거지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 못 당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니까, 그건. 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오면.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가서 쓰세요. 그러고 거절하면 와. 그 확률적으로 가서 거절하니까 그냥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 식당으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막 청소도 하고 막 식탁도 막 닦고 막 그래. 그럼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뭘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당해, 그런 사람을. 그게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정신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가서 거절당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얘기하면 된다. 이 정도인데 그분들의 정신력이라는 건 만약에 이게 죽기 살기예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아이들의 미래까지 걸려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식당 가서 설거지 해가면서 물건 써본 적은 저는 없어요, 그런 적은. 근데 저는 끝까지 계속 가서 알리는 거죠. 그건 제가 해. 무조건 가서. 저는 만약에 새로 또 한다면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명함을 제가 한 10,000장 정도 해갖고서 매일 아침에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저녁에 가서 한 1년간 제가 가서 뿌릴 거예요. 뿌린다기보다는 전단은 안 해요. 전단은 버려. 전단지는. 가서 애터미에서 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애터미입니다. 그 말만 해도 돼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걸 1년을 딱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중에서 소비자가 100명 나와요. 100명 나오면 뭐예요? 판매사. 예, 판매사. 한 동에 100명이면 판매사죠? 그럼 만약에 단지 내에 10동 있다. 10동 하면 어떻게, 10동에서 100명씩 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1000명이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소비자 1000명이면 오토 국장이에요. 오토 국장. 로얄 클럽이에요, 로얄 클럽. 1년 동안 계속 해보세요, 가서. 저 아파트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 애터미지? 라고 다 알아야 돼. 모조리 알아야 돼, 모조리. 그래서 애터미 얘기 나오면 저 사람 찾게 만들어야 돼. 나를 찾게 만들어야 돼. 전 그렇게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옛날에 제가 뭣도 몰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해, 그렇게는.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왜? 여기 가서 박스를 보세요. 애터미 박스가 나오나? 안 나오지. 하나도 안 쓰고서요, 저 사람들 지금. 예? 100 가구 있으면 내가 볼 때는 한두 집밖에 안 나와, 한두 집밖에. 예? 다 애터미 안 쓴다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해모임하고 화장품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화장품이 우리께 올리브 영하고 아모레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께 좋아요? 그런 데가 좋아요? 우리께 좋잖아요. 무조건 가서 얘기하는 거야, 가서. 화장품은 최고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소세지, 치즈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다 버려, 그거. 버리세요. 뭐 가서 정수기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무조건 가서 화장품하고 해모임만 주구장창 가서 얘기하세요. 다른 데 가면 찾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어때요? 최고. 그거는 절대라고 표현해도 돼. 이건 절대다, 정말로. 이건.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러면 해모임만 먹게 돼요.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뿅 가지, 완전히. 뿅 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물 타서 한 6개월 먹고 혈색이 좋아진 상태에서 가세요.
다 혈색은 좋으시네, 제가 보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에 2,400만 가구 중에서 100만 가구도 아직 안 쓰고 있다니까. 50만 가구. 그러니까 해외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해외 할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상의하셔갖고, 뭐 본부장 이상이나 좀 할까? 예, 여러분, 그냥 국내 하세요, 국내. 국내도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 아니, 쿠팡이 지금 30조를 하는데 그 회사가 몇 년 됐어요? 쿠팡이 몇 년 됐어요? 10년도 안 됐죠? 10년도 안 돼서 30조 하는데, 우리는 15년 되는데 1조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런 뛰어난 제품 가지고.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갑자기 확 오르네.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지금. 제가 볼 때는, 1조 됐다고 너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전 세계에 없는 제품 가지고 1조 밖에 못해.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메이한테 주면은요, 그 사람들 몇 조 해낼 거야, 아마 아메. 아메는 아주 지독하지, 그 사람들, 사업자들. 정말 지독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별거 다 하잖아. 대mon이라서 가서 그냥 맨날 가서 이 세제 비비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비비고, 뭐, 집에 물로 뭐 하고서 음식하고 난리를 치잖아, 전부 다. 여기다 해모임 저거 화장품 지워주면 내가 볼 때는 아메 사람 저거 5조 더 해요. 정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침통해지니까 이제 그만. 제 얘기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맥을 잘 잡으셔야 된다. 맥을. 너무 여기저기 힘을 빼지 마세요. 그냥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남이 없는 거, 우리밖에 없는 걸 집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늘려야지 남들 다 있는 거 조금 우리가 낫다고 쳐봐요. 그거 비교가 잘 안 돼요. 비교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좋은 걸 우리가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아직 엄청 많다. 우리 제품만 요거만 가지고도, 해모임하고 화장품만 가지고도 2조, 3조 할 수 있어요. 얼마든.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크라운 클럽에 들어올 정도의 시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니까. 자꾸 무슨 해외 가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국내 하세요, 국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선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화낸 거 절대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기 힘든 아주 엄청난 기회를 만나신 거예요. 정말 잘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애텀을 통해서 정말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도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애텀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